이번 사연은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신우가 이혼 위기라고 하길래 시댁에 찾아가서 시모와 신우 앞에서 신우 남편에게 위자료 잔뜩 받고 이혼하라고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하다하다 신우가 이혼당하는 것을 가지고 제 탓을 하네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편을 들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이라 하던 사람입니다. 온갖 트집을 잡아 저를 못살게 구는 게 시어머니와 신우의 취미생활이었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이번에는 제가 좀 너무했다고 하네요. 너무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글과 댓글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에게 보여줄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편은 30대 초반일 때 결혼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신우는 20대 초반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쥐꼬리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신우는 사치와 허영심이 참 심했습니다. 신우는 명품을 밝히는 것은 물론 남자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지 않으면 센스가 없어 보인다는 말도 하더군요. 명품 시계를 차면 없던 센스가 생기는 것이냐 했더니 신우는 저에게 신경질을 내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시네. 이러더군요. 대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시어머니나 신우의 대화법은 늘 이랬습니다.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다 싶으면 그저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을 몸에 걸치고 있는 남자가 센스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우의 자유이니 제가 뭐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멍청한 소리를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신우가 좀 답답해 보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저를 가지고 궁상 맞아 보인다고 무시하듯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는 재미로 살아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고 저와 비슷한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채 안 되었고 저는 7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돈을 합치고 대출을 조금 받아 전셋집을 구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 알게 된 사실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빌려준 돈이 각각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서 난감해 하더군요. 가족에게 돈 갚으란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남편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 후에 저희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저축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신우는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꼭 맡겨놓은 돈을 요구하듯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몇십만 원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많았지만 100만 원 넘게 빌려달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수입과 지출 적금을 맞춰놓고 살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다고 했는데 신우는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는지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달라는 말을 참 쉽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음 달에 돈을 주면 바로 갚으면 되지 않냐는데 저는 신우의 부탁을 딱 잘라 거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냐며 제가 너무 야박하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또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야무져서 재벌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더군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나 신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금 인출기처럼 돈을 잘 빌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나와 결혼하면 시어머니나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고 남편도 저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신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을 때 빌려줄 여윳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해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돈을 잘 빌려주던 오빠가 돈을 안 빌려주니 신우는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신우가 사치를 하느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저와 남편이 신우에게 돈을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을까요?
신우의 월급이 적은 것은 알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내는 사람인데 돈이 모자랄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혼자 벌어서 집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공과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찌되었든 신우는 자기 오빠가 예전처럼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짜증이 났나 보죠.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신우는 저에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비웃는 듯한 말투로 신우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듣다 못해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가난한 집 아들, 딸이 결혼해서 사는데 돈을 아끼고 모으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신우는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신우처럼 사치 부리느라 쓰는 돈이 월급을 초과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고 했더니 역시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리하면 인신공격하고 자기가 할 말 없으면 피해버리는 신우가 정말 얄미워서 딱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엄청 많았네요. 그렇게 잘난 척이 하고 싶니? 시어머니는 신우 편을 들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가을에 신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허영심으로 가득 찬 여자도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좀 웃기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신우의 허영심과 사치를 참아주며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신우가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질까 생각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신우는 시어머니와 똘똘 뭉쳐서 저에게 비아냥대는 것은 여전하더라고요. 신우가 결혼하고 몇 달 후에 시댁에 가보니 신우가 와 있더군요. 남편에게 맞았다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신우 남편이 아주 못된 사람처럼 말을 하더군요. 저는 신우 남편이 화가 나면 과격해지는 사람인가 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와 저희 앞에서 울며 불며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음 주 주말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신우 남편이 온다고 하니 저희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신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며 주말에 시댁으로 갔어요. 신우 남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네 집에 어떤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했더니 무슨 대부업체에서 나왔다며 신우를 찾아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신우 남편은 무슨 일로 왔냐고 했더니 그 남자는 연체된 금액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라고 했답니다. 신우는 근데 여길 왜 찾아오는데요? 하며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는데 찾아온 남자는 좀 찾아오면 안 되냐? 이러면서 말을 거칠게 했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이 그 남자와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신우가 사채를 썼는데 꽤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신우는 특유의 뻔뻔함으로 대응을 했대요. 신우는 자기 남편에게 남편이 돼서 그 정도 돈도 못 갚아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신우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신우는 자기 남편이 말을 안 한다고 속이 좁다며 비아냥거렸대요.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네가 잘못했으면서 왜 내가 나쁜 놈인 것처럼 말하냐고 했고 신우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되려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는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이혼할 테니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바로 신우네 집으로 찾아가서 신우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남자가 와이프 그 정도 빚 갚아줄 능력도 없냐면서 시어머니도 신우처럼 되려 화를 냈대요. 신우 남편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장모에게 싸가지 없이 말대꾸를 한다고 사위의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은 따귀를 맞고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는 자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자기 남편을 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우는 자기 남편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신우 남편이 신우를 때리게 된 것이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와 신우가 함께 신우 남편을 때렸고 신우 남편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우 얼굴을 때리게 되어 멍자국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신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시댁에 간 것이었는데 얘기를 듣고 나서 허탈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 남편에게 자네가 가장인데 와이프 달래가며 살아야지 어쩌겠나.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우는 자기 남편을 째려보고 있다가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 남편에게 너무 힘들었겠다고 말했어요. 신우는 용서를 구해야 할 마당에 지금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저런 여자랑 어떤 남자가 같이 살 수 있겠냐 했죠. 신우가 사채를 쓴 이유는 사치하는 데 쓴 것이 뻔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신우 남편은 안 그래도 이혼에 대해 얘기를 하러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자가 와이프와 장모에게 맞은 것이 창피하지만 전날 고소장 접수했고 위자료도 받을 만큼 받고 이혼할 것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신우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사죄를 해야 한다는 건지. 신우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신우는 예전부터 사치와 허영이 심했고 평생 그 사치병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해도 시어머니가 싸고 도니 신우는 절대 달라질 일이 없다고 했죠. 신우 남편도 그건 자기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신우를 용서하면 얼마 못 가 또 다른 사체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했더니 신우 남편은 자기도 그게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우 남편에게 위자료 최대한 받아내고 이혼하라고 했어요. 또 저는 신우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신우 둘 다 사람 되기는 글러먹었으니 얼른 진흙탕에서 발 빼라고 했습니다. 신우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했냐고 하더군요. 사실만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신우가 이혼당하게 되면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왜 나 때문이냐고. 어머니가 딸을 아주 정신 나간 여자로 키웠고 사위 따귀를 때리는 짓을 했기 때문에 신우가 이혼당하는 것이니 책임은 전부 어머니한테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떤 남자가 신우처럼 허영심으로 가득 찬 미친 여자랑 살겠냐고 말해주었어요. 신우는 지가 미친 여자인 거 숨기고 결혼했으니 신우 남편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니 보상 많이 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심하게 말할 것까지 있었냐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전혀 심하게 한 거 없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평생 미워하겠죠.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최대한 재수없게 보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남편 말대로 제가 심한 행동을 한 것인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바보나라에서 정상인으로 살기 힘드실 것 같아요. 지 딸이 사채를 써놓고 남편에게 적반하장을 하는데 찾아가서 사위 따귀를 때린 사람의 지능이 궁금하네요. 스니님이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